28일에 방송된 KBS ETV 일일 드라마 태풍의 신부에서는 은서연이 강바람이라는 걸 눈치챈 박용자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이날 휴대전화를 찾으러 남인순 집을 다시 찾은 은서연은 진일석과 서윤희가 자신의 친부모인 것을 엿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숨죽인 채 집 밖으로 나온 은서연은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과거 윤재하와 함께 두 사람 묘에 갔던 것을 떠올린 그는 그분들이 내 친부모님이었다니 라고 중얼거렸고 그동안 믿어온 것들은 뭐였을까? 그리워하던 것들을 또 뭐였을까? 그리움조차 함부로 꺼내지 못하던 마음, 그 사랑이 폭파된 자리에 검은 내음만이 남겨졌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어째서, 무엇 때문에 라며 눈물을 쏟아내던 은서연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윤산들을 발견했습니다. 또 어디로 사라졌나 걱정했다는 윤산들의 말을 들은 은서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집에 들어온 윤산들은 은서연의 이마를 짚으며 약을 사오겠다고 말했고 홀로 그를 기다리던 강바다는 바다 윤산들. 오늘 내 생일이잖아. 오늘은 같이 있어줄 수 있잖아. 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서연은 나는 강백산 회장을 내 아버지로 알고 살았어. 얼굴도 모르는 내 어머니 어딘가에 살아계실 거라 믿었고 그래서 지난 20년을 버텨왔던 건데 나 도대체 뭐 한 걸까? 인제야 친부모님을 찾았는데 찾자마자 잃어버렸어. 이제 진짜 혼자가 됐어. 세상에 온전히 혼자야. 라며 눈물 흘렸습니다. 그 말에 윤산들은 왜 혼자야? 내가 내 곁에 있을 건데 라며 은서연 손목에 나침반 팔찌를 채워주며 내가 너의 나침반이 되어줄게. 우리 둘이 손잡고 걸으면 길 잃고 헤매는 일 없을 거야. 그곳이 어디든 평생 내 손 놓지 않을게. 무슨 일 있어도 절대 라고 고백했습니다. 윤산들은 생일 축하해. 바람아 라고 말했고 은서연은 말없이 눈물을 쏟아내며 그에게 안겼습니다. 남인수는 계속 그렇게 술 마시고 날뛰면 정신병원에 넣어버리겠다는 강백산의 경고에 분노를 토하며 날뛰었습니다. 로즈팩 리뉴얼 남은 절차를 진행하라며 강바다에게 명령하던 강백산 앞에 홍조이, 강태풍이 나타났습니다. 홍조이는 르블랑이 도용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제보자의 증언이 워낙 구체적이어서요. 상대 회사 샘프로가 성분 분석표까지 증거로 제출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강바다는 제보자가 강태풍이라고 의심했으나 그는 회장실을 찾길래 안내해줬을 뿐이라고 능청을 떨었습니다. 그 모습에 홍조이는 강바다에게 단번에 오빠라고 의심하시네요. 혹시 후계를 놓고 경쟁 중이라서? 라고 물었고 강백산은 로즈팩 리뉴얼은 강바다가 해낸 일이라며 연구개발 일지도 있고 증거는 많다고 받아쳤습니다. 증거를 받아보겠다는 홍조이의 강바다는 기밀이라 함부로 보여줄 수 없으니 회사 법무팀과 절차를 밟으라고 말했습니다. 강백산은 개발자를 만났지만 지분의 50%를 내놓으라 했다며 계획적인 접근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늘 벌어지는 일입니다. 언론에서 들쑤시지 않는다면 금방 가라앉을 일이에요. 라고 미소 지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주기 위해 숍을 찾은 남인순의 은서연은 과거 눈물을 쏟으며 분노했던 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자며 움직이던 두 사람 앞에 나타난 강바다는 은서연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바다는 은서연에게 우리 회사에서 계약하자고 왔다 간 모양인데 팀원끼리 소통이 안 된 거니까 못 들은 걸로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인수는 내가 줬던 마스크팩? 거봐 내 말이 맞지? 은 선생이 만든 마스크팩은 내 거랑 비교가 안 되더라니까? 왜 계약 얘기를 못 들은 거로 하래? 라고 따졌고 강바다는 자신의 연구팀이 이미 개발한 거였고 유사한 제품이라 확인하던 중 오해가 생겼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계약할 생각이 없어 다행이라 말한 은서연은 혼자 힘으로 차근차근 해나가고 싶다고 말했고 남인수는 자신이 단골이 되겠다고 응원했습니다. 강바다는 화기애애한 두 사람 모습에 분노를 터뜨렸고 그에게 다가온 은서연은 르블랑에서 개발한 마스크팩이요. 제 것과 유사한 제품이라고요? 얼마나 비슷한지 저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르블랑에서 몇 번이나 절 찾아오실 정도면 저도 가만히 넘길 수만은 없을 것 같아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웃음을 터뜨린 강바다는 도용이라도 했다 그 말이에요. 말 조심해요. 그쪽 거랑 전혀 다른 거니까. 혼자서 조물거리던 거랑 대기업 연구실이랑 같은 거인 줄 알아요? 자신감이 과하면 오만이에요.
라고 말했고 은서연은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저도 강 팀장님이 남의 거나 훔치는 바닥이라 생각 안 해요. 로즈팩 리뉴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압박했습니다. 은서연은 제사 지내던 사람은 누구냐고 남인순에게 물었고 그는 생판 남이야 라며 딸로 착각했던 아이에 대해 그 제사 지내던 사람들이 걔 친부모야 라고 밝혔습니다. 밖에서 그 말을 듣던 강바다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게 바람이 친부모 제사였다고? 왜 나한테까지 숨겼어? 라고 따졌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말한 남인수는 강백산이 밖에서 나아온 거보다 남인 게 낫지 않냐 말했고 강바다는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빠가 바람 피운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힘들어 했어? 죽으려까지 했잖아 라고 물었습니다. 강바람이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것에 충격이었다는 남인순의 강바다는 친딸인 자신을 두고 죽고 싶을 만큼 충격이었냐며 그렇게 바람이가 사무쳐? 안타까워 미치겠어? 라고 눈물 흘렸습니다. 그 말에 남인수는 아니야. 생각만 해도 끔찍한 애라고 라고 소리쳤고 은서연이 이를 들었습니다. 자신은 가짜 딸만도 못하다고 소리치며 강바다가 나가버리자 남인순이 서둘러 따라 나섰습니다. 뒤이어 남인순 곁에 다가간 은서연은 그의 목에 스카프를 둘러주며 바람이 차네요.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도 좀 풀리실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라고 했나요? 죽은 그분들 딸인 게 그렇게 끔찍하셨나 봐요. 죽고 싶을 만큼 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다 이유가 있었겠죠. 전 사모님 이해해요. 라고 말했고 남인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분노한 채 회사로 돌아온 강바다는 강태풍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강바람이 피 하나 안 섞인 남남이라. 서두를 거 없지. 쓰러질 때를 잘 골라 알려줄게. 강태풍 또 미쳐 날뛸 테고 아빠랑 전쟁 나고라며 볼만하겠어 라고 계획을 짰습니다. 강바다가 강태풍에게 말할지 걱정하던 남인수는 박용자를 언급하며 그런다고 지은 죄가 사라져 라고 말했고 은서연이 지은 죄요? 라고 물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지 않냐고 수습한 남인수는 오늘 보고 들은 건 잊어달라고 말하며 사라졌고 은서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증거자료를 제시한 강백사는 홍조이에게 좋은 기사 부탁한다고 웃었고 강태풍을 떠올리며 분노했습니다. 회사를 빠져나가는 홍조이를 붙잡은 강태풍은 최대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기사를 보도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원개발자가 은서연이라는 것을 알게 된 홍조이는 강태풍에게 미리 얘기해주지 그랬냐고 투덜거리며 더 열심히 취재해야 하죠 라며 의혹을 폭발시켰습니다. 뷰티숍에 도착한 강태풍은 윤산들과 은서연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뭘 본 거지? 라고 당황했습니다. 차를 타고 사라지는 두 사람의 홍조이는 완전 다정하다고 말했고 강태풍은 뭔데 윤산들. 저렇게까지 친절할 필요 없잖아.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강백사는 강바다에게 은서연이 가진 식약청 허가를 하나도 쓸 수 없게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 묘를 찾은 은서연은 늦게 와서 죄송해요 라고 눈물 흘렸고 윤산들은 하늘에서 너 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이렇게 잘 자라졌구나 라고 위로했습니다. 은서연은 왜 아무도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냐며 숨길 필요는 없었을 텐데 라고 말했고 윤산들은 혼외자가 아닌 걸 알면서 학대한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남인수는 자신을 정말 사랑했지만 한순간 돌변해 지금까지도 증오하고 있다 말하는 은서연의 윤산들은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있는 걸까? 라고 물었습니다. 꽃을 들고 남인순 집 앞을 찾은 은서연은 그때 나에게 더 이상의 선택지는 없었어. 진실이 놓인 그곳에 들어가는 것밖에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꽃을 받고 기뻐하던 남인수는 저녁을 먹고 가라며 부엌으로 향했고 혼자 남은 은서연은 박용자를 만났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왔냐는 박용자의 그는 할머니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저는 할머니가 참 좋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봤다고 그러냐 말한 박용자는 화병에 꽃을 꽂아온 남인순에 좀 있으면 시들 거먼 돈지랄이래 라고 투덜거렸습니다. 예의 차리라는 남인순의 은서연은 할머님 말씀 맞아요. 꽃의 아름다움은 할머님이 말씀하신 그 모순에 있으니까요. 라고 말했고 박용자는 과거 서윤이가 똑같은 말을 한 것을 떠올렸습니다. 박용자는 은서연의 모습에서 서윤이를 발견했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 남인순을 따라 나서는 은서연을 붙잡은 박용자는
귀신은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이지 라며 어깨에 별점을 보기 위해 옷을 뜯어버립니다. 이에 놀란 은서연과 박용자의 모습이 비춰지며 이번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화 예고입니다. 할머니 박용자는 홍조이를 두고 그 집 딸내미는 글쎄 아니라니께 라고 말하고 용한점집에 찾아간 박용자는 강바람에 대해 점쟁이가 악연도 그런 악연이 없다고 했다는 말을 남인순에게 합니다. 윤산들은 진일석과 서윤이의 화재 사고 신문기사를 은서연에게 보여주며 그때 담당 경찰이 마대근이었다고 알려줍니다. 서윤이가 살아있는 것 같다며 찾으려는 강백산에게 마대근은 왜 자꾸 죽은 사람을 찾느냐며 서윤이는 죽었다고 강조합니다. 강바다는 엄마 남인순에게 강바람이 아버지 딸도 아닌데 왜 자신을 두고 엄마는 죽으려 했냐고 따집니다. 그러자 남인순은 강바람이 진일석과 서윤이의 딸이라잖아 라고 말하고 그 얘기를 문틈으로 듣는 강바람의 모습이 비춰지며 예고편은 끝이 납니다.